예,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책에서 보면 아동들의 언어 습득 방법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만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그 아동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습득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아동을 두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른도 언어 습득 과정이 100%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폭발적으로 아까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 그다음에 갑자기 한 7, 8계단으로 그냥 훅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언어의 그 습득 단계, 그 배우는 학습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모국어 우리가 보통 습득이라고 하는데 습득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배울 습자 한자 혹시 아시는 분들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한자를 찾아보시면 위에 있는 그 모양, 위아래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에 모양이 그 가만히 보시면 그 날아다니는 새의 그 날개 모양입니다. 날개를 위로 접고 있는 듯한 모양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습이라는 것은 날개를 갖고 있는 새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날개를 이제 강하게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옹비한다 그럴까요?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습이에요. 그러니까 득이라는 게 얻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achieve라고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영어에서는 acquire 그래서 영어로 acquisition 그래서 그 습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득만 얘기하면 이제 achieve가 되는 거고요. 획득하는 거죠. 얻어내는 거. 습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미 날개가 존재하고 그 날개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을 우리가 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개가 없으면 난다는 개념을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에도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소위 최근에 근대 언어학에서 그 선천성 타고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충분히 발전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 가지리라 하는 것은 애저녁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습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보면 그 밑에 이제 위에는 그런 얘기고 135페이지 그 밑에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 뭐 습득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들 이론들은 언어 발달의 각각 다른 측면을 설명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라는 것은 구조주의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든지 인간으로 따지면 행동을 하게 된 건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연습이라는 과정의 축적을 통해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스키너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초기 심리학에서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 결국 총체적인 어떤 조화된 행동이 나온다. 그게 행동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생득주의 이론은 언어 발달의 논리적 문제와 복잡한 문법의 습득을 그래서 이것은 아까 생득주의라는 것은 생득,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습득의 이론이 바로 여기에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주의 이론. 아이가 어떻게 형태와 의미를 관련시키고 대화를 나누며 결국 상호관계.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동주의 이론도 맞고요. 생득주의 이론도 타당성이 있고요.
상호주의도 당연히 거기에 논리적 기반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굳이 이론을 나누자면 이렇게 중심에 따라 나눌 수는 있지만 경험에,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게 행동주의. 근데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뭐냐면 기억 기간이 짧다는 거죠. 경험 기간이. 아이들 경우에 3살에서 한 7살. 그건 전체 인생을 우리가 한 100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떠한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 모국에 대해서 특정한 수준의 언어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그냥 번개 튀듯이 빵! 그냥 펑 튀어오르는 거죠. 도약하는,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상호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두 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벽별이란 말이 있죠. 새벽에 보이는 별. 근데 둘 다 우리가 비너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같은 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같은 거를 얘기해도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 상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또 한국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존칭어 또는 겸양어 같은 것도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존칭어, 겸양 이런 말을 생득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생득주의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건 읽어서 한번 이해하시고요. 일단 초기 1920년대에서 한 50년대, 60년대까지는 행동주의, 심리학도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 같은 경우에 막 미로를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가던 곳을 경험이 축적돼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먹이를 먹는. 또 뭐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끔찍하지만 철판 위에 이제 내려앉게 하면 철판을 이제 더 뜨겁게 됐을 경우에 2번, 3번 내려앉아. 그 다음에 철판 내려앉으려 할 때 갑자기 철판에 먹을 거 있는데 철판을 보고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예 내려앉지 않아 버리는. 이런 것도 다 경험에 축적된 것이죠. 작용반작용. 예.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에 종을 땡 울리고 먹을 걸 주고 종을 땡 울리고 먹을 걸 주면 종소리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우리 또 경험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귤 같은 거 신이야기하면 벌써 저도 입에 침이 고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떤 행동주의죠. 경험에 의존한 기억력이죠. 생격주의는 그걸 다 배제하는 거에 따져보면 본래 갖고 태어나서 그것이 아까 습자처럼 날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기간이 되면 걔가 그 모습, 물론 그것도 나중에 어떤 기억의 경험의 축적이죠. 날개짓이 잘 되려면. 그렇지만 날개를 갖고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날개가 없는 애들한테 아무리 나는 거에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상호주의는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사회주의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세련되어가는 것, 다양한 표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아까 우리 한국말의 존칭어, 일본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존칭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에 존칭어가 있냐고요?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을 해도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아주 전체적으로 충실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사회적 기조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뭐 문장에서 읍니까, 씁니다. 그래서 쌉니다에서 읍니다, 싸웁니다, 아옵니다 같은 걸로 해서 과거 우리 조선시대 말년에 보면 이두로 한자로 하는데 읽어보면 읍니다 표현이 된 거죠. 훈을 읽는 거죠. 뜻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상호주의적 상황에서 오는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사회언어학적.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되는 것은 상호주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좀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얘기할 게 많죠. 예, 그만큼 좀 깊이 제가 이제 그 6장부터는 언어학에 관련돼서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 말이 좀 많아지죠. 예, 설명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곡차곡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다음 수업에서 그 다음 장 그 136페이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